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조인트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외국의 빅테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입니다. 예. 데이터 센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구독자를 가장 많이 획득하면서 예. 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그 속도가 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안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재산상의 손실 예. 또는 내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건설 초기부터 이미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예. 파악을 해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설, 즉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서 시설을 늘리려고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 소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미국 중간 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꼭 미국만의 얘기도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데이터 센터로 가면 수천, 수백 대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가 돌아간다라든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철제 서버렉이 이렇게 쫙 서거처럼 쭉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설비가 HBM과 GPU가 반도체가 꽂혀 있고, 거기에 전력 설비와 냉각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가 연결돼 있고 전선이 이렇게 얽히게 얽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그러면 이거 면적을 따지긴 어렵겠지만.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큰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축구장 한 5개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는 것도 비슷한 규모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축구장 한두 개짜리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하여간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일 테고. 네. 그 대부분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AI 산업을 확장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수일 테고. 네. 그러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AI 산업의 결국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빨리 온 버짓으로 짓느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두 군데 지어서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우리나라도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실체는 없고요.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할 것이다. 맞습니다. 미국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게 여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올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현재도 예비력이 한 22%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한 8.4기가가 지금 현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18.4기가 정도까지 늘어날 예상입니다. 8.4기가 정도를 받은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발전소를 확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댐의 높이를 높여서 물을 더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주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꼭 원자력 발전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뭐 데이터 센터하고 매칭되는 발전소는요. 예, 예. 어떤 것인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부수적인 결과물로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길래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의 옵션이고요. 예, 예. 가장 안정적으로 거대한 용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발전소의 옵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 체계가 네. 전부 데이터 센터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네. 다른 쪽은 손해 보는 부분이 없을까요? 뭐 이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전력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예. 사실은 지금 미국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논란의 문제점은 전력 설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 예. 2000년도 이후로 미국은 전력 설비를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송전망을 건설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예. 현재도 제조업이 50%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는 재생도 늘려왔고 원자력도 늘려왔고 그런 과정에 발전 설비가 일정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까 22%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2%의 여유분이란 건 이른바 이제 예비 전력량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예비 전력량이라는 것은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초과 예비 저희가 이제 전력 수급 기본계 같은 걸 세울 때 예. 최고 피크를 칠 때 전력 수요 곱하기 1.22를 해서 22%를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최고 피크가 조금 더 올라갈 때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또 뭐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내년 후년에 여름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학자들은 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예비 전력량마저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2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를 반영한 발전 설비와 그와 그에 필요한 송전량, 예. 송전 설비 그리고 그에 대한 예비력까지 다 갖출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뭐 계획이라는 게 항상 이제 어긋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발전 설비의 증가와 동시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같은 것도 시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큰 담수호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물이 필요할 테니까 네. 또 전력을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학적 파괴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연구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주민의 반대 또는 건강상의 문제, 에콜로지에 대한 문제 등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서 예. 저희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전력계통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예. 전력과 용수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달할지 사실 인프라 싸움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를 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도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굉장히 온타임에 온버짓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시간 싸움과 생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도 유럽에 갔다 왔는데요. 유럽 모든 국가들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냉각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 센터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 세금을 낼 것이고 거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개발과 생태학의 싸움입니다. 네.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여기서 더 얘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들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세계 에너지 패권이 전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조 교수께서. 네.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에서 전기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인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예.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살아왔고 전 세계가 사실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해 왔죠. 예.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녹색 전환을 하던 예.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을 하던
전기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라는 2차 에너지, 1차의 원료를 가공을 한 2차 전력 에너지로 모든 제조 설비 그리고 예. 모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들도 다 전력화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그 얘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네. 갑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땅이 좁다 보니까 발전소를 무한대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원자력 발전 얘기가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면 조 교수께서는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소도 그만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뭐 저희는 안정적인 전원, 기저 전원이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다면 예. 원자력 발전소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로운 SMR 기술이라는 것도 도래하고 있어서 예. 석산 발전을 대체하는 부지에 SMR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MR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형 모듈러 리액터, 아주 작고 모듈형으로 지을 수 있는 예.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를 통합을 해서 안정도가 높고 예. 부하 추정이 가능하고 분산 전원 형태로 쓸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얘기합니다. 예. 그 물이 그만큼 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물은 사용한 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물입니까? 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뭐 한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물만으로 냉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액침 냉각이라 해서 새로운 용매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예 빠뜨려 가지고 냉각을 하는 방식도 있고 예. 뭐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냉각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론 머스크까지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반발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 설비를 2000년도 이후로 미국은 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전력 설비를 AI 때문에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요금이 올라갈 거고요. 말씀하신 물 문제도 발생할 거고요. 예. 또 저주파라든지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세 문제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신 곳이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또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이렇게 반발하는 시위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전력 설비를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여력도 있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렇고요. 예. 현재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가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예측을 해봐야 될 문제여서 이 자리에서 짧게 얘기할 문제는 또 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혹시 또 뭐 이슈가 생기면 또 말씀을 나중에 또 듣도록 하죠. 네. 하여간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우리하고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건 뭐 그 정치적인 문제라서 그러나 파급력이 그만큼 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중간 선거에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 전력 설비를 늘리면서 생기는 일을 실질적으로 20년 이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당연히 대도시 근처 인구 밀집 지역 주변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역 소멸 지역 우리나라 같으면 인구 소멸 지역이라던가 굉장히 대설세된 지역들 약간 이제 인구 밀집이 희소한 지역들 중심으로는 사실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도 높다 보니까 네. 일부 또 이렇게 중지된 곳도 있고 다른 네. 나라에서도 중지된 곳이 있더군요. 싱가포르였나요? 네, 예.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소도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 설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 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신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요금 인상 같은 거를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꽤 많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전력 인프라를 급속히 늘렸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형태. 그러니까 국가가 R&D부터 인프라, 전력 인프라, 반도체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그 코앞까지 쫓아오고 있는 거,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거죠. 거기엔 뭐 당연히 그 국가 차원에서 네.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도 있고 빠르죠. 또 땅덩어리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우리와는 큰 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어느 기업들도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조인트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외국의 빅테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사실 그 이름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있고요. 그 기업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전의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적기에 건설을 해줄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구독자를 가장 많이 획득하면서 예. 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그 속도가 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지방에서 지금 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안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재산상의 손실 예. 또는 내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초기부터 건설 초기부터 이미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예. 파악을 해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산상의 보상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다양한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예.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사회에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사회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예. 당연히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간단한 결론이십니다.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퍼져나가는 흐름을 보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계속 문제는 될 텐데 네.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있어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과정은 사실 탄소를 줄이는 과정인과 동시에 예.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를 듣죠.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이겠죠. 뭐랄까 환경과 오염의 문제를 노래했는데 노래 부제가 아예 에컬로지 즉 생태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AI도 좋고 반도체도 물론 좋은데 생태와 공존할 방법은 없는가? AI 데이터 센터가 던져주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듣겠습니다.